람다를 사용하라 아이템 40입니다. 이펙티브 자바 4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첫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1997년 이렇게 1.1이 등장하면서 함수 객체를 만드는 주요한 수단은 익명 클래스가 되었습니다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익명 클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명심해야 될 것은 익명 클래스보다 람다를 사용합니다. 인데 그 전에 람다를 알기 전에 익명 클래스부터 가야 됩니다. 자, 처음에 람다가 없을 때 익명 클래스로 이제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드를 짜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익명 클래스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짜면 코드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함수형 그 자바는 함수형 프로그램에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람다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조금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값의 타입이 따로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즉 코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컴파일러가 문맥을 따라 타입을 추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람다식을 사용할 때는 타입을 추가적으로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다냐? 상황에 따라 컴파일러가 타입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즉 컴파일러가 타입을 알 수 없다는 오류가 났을 때만 람다식의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추론하도록 두시거나 또는 직접 명시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단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생성자 메서드를 사용하면 한 단계 더 축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할 때 나온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추가된 솔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최종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1997년에 나왔던 그 익명 클래스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람다식이 추가가 되고 이제 그거로부터 이제 비교 생성자 메서드를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추가되는 솔트 메서드를 사용하면서 맨 아래 보이시는 매우 간단한 코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는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가독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마지막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람다를 또 다른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아이템 34에서 제가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시 중에 하나를 사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람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아이템 34에서 배웠는데 이것을 람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람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열거 타입에서 람다를 사용하실 때는 알아두시면 좋은 점. 자, 왼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를 조금 더 제가 조금 간추린 겁니다. 그랬을 때 람다 내부에서 심볼에 접근을 했을 때, 즉, 그 디스 심볼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람다 내부에서 접근하려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왜 발생됐냐면 람다 표현식이 서원된 시점에는 아직 심볼이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열거 타입의 생성자에 람다를 사용하면 타입이 컴파일 추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열거 타입의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턴스는 런타임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 람다 내부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싶을 때, 즉 열거 타입의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익명 클래스나 상수별 클래스 몸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이전에 제가 람다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네, 상수별 클래스 몸체를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람다를 간단하게 쓰실 거면 이전에처럼 열거형에서 람다를 간단하게 쓰실 거면 이전처럼 사용하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해야 된다면 이렇게 상수별 클래스 몸체로 사용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해볼게요. 열거 타입 생성자 내부에서 선언된 람다는 해당 인스턴스가 완전히 초기화하기 되기 전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코드 예제와 같이 상수별 클래스 몸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상수별 클래스 몸체를 사용하면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더 복잡한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와 같이 단순한 동작을 하신다면 그냥 람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뭔가 복잡하고 내부에서 그 해당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해야 된다면 이런 식 왼쪽 예시와 같이 상수별 클래스 몸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람다 클래스의 차이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와 익명 클래스의 차이점. 람다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추상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람다는 자신을 참조할 수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가 딱 하나만 있는 인터페이스 말합니다. 즉 추상 메서드가 딱 하나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는 람다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상 메서드가 하나 이상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여기 예시해 보시면 그리팅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추상 메서드 say hello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람다를 사용하여 그리팅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이상일 때는 추상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람다는 추상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즉 추상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와 같이 람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익명 클래스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처럼 람다는 추상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람다는 자기 자신을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람다 표현식 내부에서 디스 키워드를 사용하면 람다가 포함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람다 바깥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줄을 보시면 디스 네임을 했는데 외부에 있는 네임, 즉 아우터 클래스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람다를 사용하면 네, 람다 바깥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참조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부를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익명 클래스 내부에서 디스 키워드를 사용하면 익명 클래스 자신의 인터페이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파란 줄 보시면 이제 어나니머스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자, 빨간 줄에서 디스를 사용했을 때 이게 뭘 가리키냐면 바로 내부에 있는, 즉 익명 클래스 안에 있는 저 네임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 클래스 내부에서 디스 키워드를 사용하면 익명 클래스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떤 디스를 사용할 때 내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시고요. 그다음 외부의 것을 가리키시려면 람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즉, 두 개의 디스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활용하실 때 쉽게 어, 간단한 에러 같은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알아봤을 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람다를 사용하면 좋은 점들을 알아봤고요.
정리하자면 람다로 대체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람다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만 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사용 가능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딱 하나만 있는 인터페이스 말하는 거죠. 요곳에서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는 자신을 참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의 디스는 바깥 인스턴스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부 인스턴스를 가리키려면 네,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최종 핵심은 람다는 작은 함수 객체에서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기에 익명 클래스보다는 람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뭔가 복잡하거나 내부에서 인스턴스 멤버를 참고해야 된다면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표현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람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